안녕하세요. 공감하고 소통하고 힐링하는 옷장의 전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건강한 이야기, 건강한 책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석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 무리도 하게 되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해야 되잖아요. 요새 또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대한 면역 물질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건강한 책 하나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1000권의 책 읽기 프로젝트 중 오늘은 16번째 책 되겠습니다. 네, 암은 차를 싫어해입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 마리아 유스펜스키는요 유방암에 실제로 걸리셨는데 이 차를 통해서 그 암을 극복하게 된 이야기를 이 책에서 서두에 기록하고 계시고, 그 뒷부분은 차의 효능, 그리고 우리가 차를 앞으로 어떻게 유익하게 꾸준하게 즐겨 마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용서적으로 이 책 저의 지극히 사적인 취향 따라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커피가 맞지 않거든요.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그리고 막 속쓰림, 밤에 잠이 안 오거나 부작용이 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대신에 차를 선택하게 되면서 이 책을 자연스럽게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차가 어떻게 암까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거를 어떻게 근거를 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일이 여기에 다 적혀 있는 내용을 다 하기는 뭐하고 가장 보편적인 것들만 들춰내서 날 것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어제 약속한 대로요. 차에 항산화 물질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그 항산화 물질이 뭐냐면 파이토케미컬과 폴리페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폴리페놀은 차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 중에서 40%나 차지하고 있고요. 차 제조 과정에서도 파괴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차로 섭취를 하게 되면 항산화 물질, 피부도 좋아지고요. 디톡스 효과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카페인 때문에 이제 녹차 같은 경우는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성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차 하면 뭐 히비커스, 또 뭐가 생각나요? 캐모마일, 뭐 페퍼민트 이런 허브차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런 거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차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냥 꽃잎이나 그런 거에 속하지 차는 아니라고 하고요. 우롱차, 보이차, 녹차, 백차, 요것만 오로지 차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녹차 같은 경우는 카테킨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성분이 에피갈로 카네킨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대문자로 EGG라고, 이게 갈레이드인데요. 이게 이 차의 폴리페놀 중에서 이 갈리게이드가 특별히 대단한 이유가 연구에 따르면요,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DNA를 보호하는 능력이 비타민 C보다 100배 강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 안 먹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차를 또 오래 이렇게 놔두잖아요. 우려놓으면 유효한 성분보다 카페인이 많이 우려나게 되기 때문에 차를 드실 때는 정확하게 시간을, 그 차에 맞는 시간을 정해서 2분에서 3분 내지 우린 다음에 꺼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커피와 녹차의 그 카페인의 다른 성분은 그 아미노산과 태아민 때문이라고 이 책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태아민 같은 경우는 이 혈액과 뇌 사이의 장벽을 건너가 우리 머릿속에 작용한다는 뜻으로 태아닌은 뇌파 중 알파바 활동을 증가시킨대요. 그러니까 졸음을 유도하지도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어떤 그런 알파파 활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ADHD 이런 사람에게도 과잉 행동을 좀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이게 대처할 수 있는 자연 물질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폴리페놀 같은 경우는 그 전엽자 한 잔에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이 200mg 이상 들어있다고 하네요. 이게 케일의 그 3분의 1가량, 그 다음에 베리류의 대략 절반 정도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200mg 이상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항산화 이 활동 정도도 시금치, 마늘, 양배추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자주 마시고 홀짝홀짝 된다면 염증과 스트레스, 그다음 피부 노화, 또 구취, 또 위장 질환 이런데 숙취해서 이런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캔병에 든 차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티백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냥 다이렉트로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그 피라미드형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는 거나 전엽차 잎 자체로 이렇게 우려 마시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지금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녹차는 카테킨 폴리페놀 함량이 높고 홍차는 더 복잡한 형태의 차 폴리페놀이 함량이 높으며 햇볕에서 재배된 차는 그늘에서 재배된 차보다 항산화 물질이 더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피곤할 때 이렇게 다크서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 녹차 우려낸 거 남은 걸로 이렇게 눈 밑에 해놓으면 미백 효과도 있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고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하나 실천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차를 원래 좋아하는데 그 차에 맨 마지막에 레몬 한 즙을 살짝 이렇게 맨 마지막에 짜서 마시면 시너지 효과? 네,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꿀팁이니까 응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 번 우려내서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차를 마셔야 되는 이유, 뭐 그렇게까지 의학적인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의 작은 습관으로 인해서 건강한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다면 작게나마 실천하는 거 우리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차를 마실 때 살짝 레몬즙 한번 짠다.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을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